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 강의 시간을 통해서 또 찾아뵙습니다. 자, 지난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ETF를 다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선물 강의에 돌입을 했죠. 자, 1강을 먼저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빠르게 그 지난주 내용을 잠깐 이제 언급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또 오늘 공부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여기서 선물 매매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 시황 영상이나 아니면 장 마감할 때에 마감한 후에 쇼츠를 올리죠.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등을 살피면서 이게 시장의 증시 방향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면서 외국인의 선물 누적이 어떻게 됐다, 뭐 매도를 얼마를 했네, 뭐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분석, 수급 분석에 있어서 주식 매매보다도 단기 방향성, 물론 긴 호흡의 방향성에서는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 또 기관의 주식 매수 중요하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또 조정이 본격적으로 임박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 이 수급 분석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 안 당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자,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팍팍 누르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두 번째 강의, 진짜 쉬운 선물 강의 두 번째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지난주 거를 먼저 좀 잠깐 복습한다 그랬죠? 복습부터 할게요. 자, 우선 먼저 뭐냐면 쌀 선도 거래로 배우는 선물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두 사람, 어떤 이해 당사자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농부가 있고요. A라는 농부, 개똥이 아버지라고 했죠, 지난주에. 개똥이 아버지가 있고, 여기 이제 B 상인이 있습니다. 쌀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매년 이 쌀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왜? 쌀이 풍년이 들고 하게 되면은 쌀값이 떨어져 가지고 농부는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어 가지고 그 쌀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돈을 덜 벌게 되는 거고, 똑같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쵸? 뭐 쌀 재배하는데 벼농사 짓는 데 있어 가지고서 뭐 많이 만든다고 해서 뭐 풍년이 든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다음에 흉년이 든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흉년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뭐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든지 아니면 병충해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 때문에 또 흉년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또 풍년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자, 어쨌든 간에 둘 다, 그다음에 이 사람의 입장, 상인의 입장에서는 또 이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많이 사서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팔아가지고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둘 간에 이해 당사자라고 했죠. 제가 둘 간에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협의에 의해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뭐냐면 선도 거래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 개념을 좀 설명드리자면 요거를 요걸 화이트보드로다가 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이제 A, 아까 개똥이 아버지 농사꾼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고, B는 이제 상인이에요. 자, 이제 작년에 쌀이 한 가마니에 1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0만 원. 근데 올해 이제 뭐 5월 달에 모내기 하고 한 7, 8월쯤 됐는데 비도 많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글쎄 작황이 좀 불안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B의 입장에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쌀농사 짓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자,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야, 작년에 쌀 한 가마니에 10만 원이었는데 올해 좀 흉년도 들고 하니까 작년보다는 좀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자, 11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A도 이제 뭐냐면, 만약에 자기가 글쎄요, 이게 작황이 좋으면 다행인데 또 뭐 9월 달에 또 하다못해 8월 달이니까 9월 달에도 태풍 올 수 있으니까, 태풍 와가지고서 또 이게 갑자기 뭐 안 좋아지거나 하게 되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돈을 더 받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A가 오케이 콜. 그래가지고 둘 간에 이제 거래를 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B가 여기서 이제 뭐냐면 A한테 만 원을 어? 만 원을 계약금 쪽으로 줍니다. 계약금 쪽으로 줘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둘 간에서 이제 그 어떤 거래가 성사가 된 거죠.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죠. 뭡니까? A는 쌀을 파는 매도자가 되는 거고요. 매도.
영어로다가 한다면 이걸 숏이라고 그랬죠. 숏. 숏이고. 그다음에 B는 쌀을 사는 사람이니까 매수자가 되는 거죠. 매수. 그죠? 그다음에 얘는 롱, 영어로 하면 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선물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포지션. 그다음에 이거를 단위는 한국말로 하면 계약이라고 하고요. 왜? 계약을 한 거니까. 주식은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사서 사는 개념이잖아요. 그냥 마트 가서 아니면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는 개념이라면 이거는 당사자 간의 어떤 모종의 계약이 성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위를 선물은 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상기시키셔야 돼요. 생각을. 자, 그래서 뭐냐면 요 만 원이 이제 뭐냐면 증거금. 어떤 이 계약을 증거하는 증거금이 되는 거죠. 이 만 원이 서로 양쪽을 이제 구속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A한테 B가 A한테 주는데 만약에 이 계약을 파기시키면 너는 나한테 두 배로 갚아야 돼. 그다음에 B가 그 계약을 파기시키면 너는 만 원 몰치야. A가 야 너 B 너 만 원 몰치야. 이러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거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특정 시점 우리가 당장에 입주하는 게 아닌데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빨리 지금 먼저 해가지고서 지금 당장은 집 살 게 아닌데 어쨌든 계약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거래를 묶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거래가 됐는데. 자, 근데 실제 10월 달 돼가지고 쌀을 추수하는데 그때 다른 데는 흉년이 들었고 A는 그래도 작황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시세가 14만 원이 나가요. 지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정상적으로 A가 B한테 나머지 11만 원에서 만 원 줬으니까 10만 원만 주고 쌀을 갖다가 A가 B한테 주고 B는 10만 원만 주면 이 거래는 없어지는 거죠.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 만기의 개념하고 똑같다. 선물 만기에도 결국은 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A가 야 이거 봐라. 내가 만 원 받았는데 만 원을 더 그 뭡니까 어떤 저거 뭐죠 범칙 뭐 벌칙금처럼 그저 그거를 갖다가 2만 원을 해서 돌려줘도 만 원이 남아. 어라 이거 그러면 에이씨 야 너 B 너 너한테 쌀 못 줘. 그리고 2만 원을 줘요. 어쨌든 계약은 했으니까 둘 간에 2만 원 줍니다. 그래도 A는 만 원을 번 거죠. B 입장에서는 3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거를 그러니까 3만 원 그러니까 11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14만 원이 시세니까 3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거를 만 원을 손해 본 꼴이 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만 원을 수익을 본 거고 얘는 만 원을 손해 본 셈이 된 거예요. 돈은 뭐 만 원 주고 만 원 더 받았다고 해도 물론 어떻게 본다면 그 이익이라고 한다면 이익이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14만 원에 팔 수 있던 거를 갖다가 뭡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13만 원에 저 판꼴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만 원 손해 본 꼴이 되죠. 그래서 둘 간의 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제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로 영어 스펠링을 S로 하고 있는 제로 썸이다. 둘의 합이 제로다. 그래서 제로성 게임이다. 그러니까 이 선물 거래는 선물 시장은 주식하고 달라가지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가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주식도 판 사람이 있고 판 사람 뭐저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한테 판다고 한다면 원래는 이 선물 거래는 양 당사자가 딱 정확하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 이런 식의 거래에 있어서는 결국은 아까도 했다시피 계약이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이렇게 계약의 불이행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막고자 이거를 이제 막고자 해가지고서 시장을 조성해 주는 거죠. 시장을 울타리 테두리를 조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를 해주는 거죠. 중개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거래소에서 표준화된 계약을 한다. 요게 중요한 거죠. 표준화된 계약.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쌀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했다시피 한 가마의 계약. 뭐 실제는 한 가마는 아니지만 부쉐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금은 뭐 온스,
그다음에 석유는 배럴,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표준화된, 왜 단위가 표준화가 돼야지 거래가 균일화가 되니까.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사자의 선도거래라고, 이거 그래서 이거는 구식, 예전식, 옛날식 구식 거래라고 해서 이거를 선도거래라고 할 뿐이고, 이거는 선물 거래라고 우리가 합니다. 영어도 forward고 얘는 future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위험에 대한 부분을 계약, 선도거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계약의 불이행의 위험이 있지만, 이거는 거래소가 보증을 해주는 거야. 이 시장이, 야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보장해 줄게, 야 이렇게 깨질 염려 없어, 내가 다 책임을 질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가 이제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하는 거고, CM이, 우리 CM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농민들하고 상인하고 둘 간에,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대화된 거라면 얘는 이제 구식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혼마 문화이사의 그 혼마 비전이라는 책을 좀 한번 꼭 좀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게 참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이 역발상,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 혼마 비전은 정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꼭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내용 자체가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현대의 어떤 주식 시장하고, 그게 18세기 때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18세기 일본 에도 막번 시대 때 얘기거든요. 근데도 현대도 대비를 해봐도 엄청나게 정확합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뭐 200년을 앞서가는 해안이라고 할까요? 참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진짜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가 아니라고,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해안이 있는 분입니다. 그 책을 읽고 저도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된 계기점이었어요. 이거를 남들이 다 환호하고 열광하고, 뭐 지금 같은 구간이죠. 물론 뭐 지금 더 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여기서 무리를 하지 않는 거죠. 혼만 무레이사의 책에 따른다면 이런 구간에서 무리를 그 양반은, 그분은 안 해요. 나누어 판다라고 돼 있습니다. 나누어 판다. 그 옛날에 분할 매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쌀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 쌀이 바로 선도 거래예요. 선도 거래. 이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렇게 종이 짝 이렇게 어음처럼 종이로다가 해서 예전에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시대를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자산시장 운용 역사, 어떤 자산시장의 역사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게 맞아요. 그건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뭐 비슷한 유의 시장은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가지고서 그런 거래가 있지는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현대화된 거래 이전에 근대화된 그 상행위에 대한 부분 우리는 좀 뒤처졌죠. 왜냐면 우리는 직접적인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주력을 했죠. 물론 우리도 옛날에 뭐 밭대기 거래 같은 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그게 활성화돼 가지고 그렇게 큰 돈이 규모 있게 오가고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거를 선물로, 아까 그 쌀 선도 거래를 거래소로 바꾸게 되면은 표준 계약 단위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쌀 100가마니당 얼마, 이렇게. 아까는 제가 한 가마니라고 했지만 이제 뭐 예를 든 겁니다. 쌀 100가마니당 얼마, 금은 온스당 얼마, 그다음에 석유, 원유죠. 원유는 배럴당 얼마,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제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냐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아까 얘기한 대로 추수철이 되면 농부는 쌀을 상인한테 주고, 상인은 돈을 주고, 그럼 그 계약이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결제일입니다. 결제월. 우리가 선물 만기일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1년에 4번 있습니다. 4번. 한국 같은 경우에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에 매달 3, 6, 9, 12월달에 매번 두 번째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날 선물 만기가 도래하는 거죠. 만기가 옵니다. 그때 되면 그 이전에 선물 거래 막 하다가 뭐냐면 그 만기 때 선물이 싹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롤오버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물하고 보통은 이제 뭐 나중에, 이건 뭐 지금 초보자분들은 이거 너무 제가 헷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깊이는 안 하겠습니다만,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 얘기 들어봤죠. 롤오버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 뭐 매도한 게 어쨌든 다음 월물로 차월물로 2월 된다 어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롤오버.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냥 그게 예를 들어 3월 만기인데 3월물이 그러면 끝났는데 그 3월물이 6월물로 넘어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없어진 거예요. 동일한 포지션을 6월물로 세팅을 해가지고 다시 맞춰서 넘기는 거지. 그 3월물에 3월 만기 되면은 그 계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까 쌀 거래처럼 쌀 추수철에 돈을 주고 쌀을 받고 그럼 그 계약은 종료 없어지는 거죠.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쌀 계약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거금 제가 얘기 들었죠. 아까 11만 원짜리 쌀을 서로 계약 A랑 B랑 계약할 때 거기서 만 원을 준다. 어? 증거금 그게 증거금이에요. 일종의 계약금 성격. 이게 실제 현대의 선물 거래에도 이렇게 증거금으로 계약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다 주질 않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한 계약이 1억이면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15 내지 10% 지금 이게 이제 예전에는 15%였는데 요즘에는 선물 가격이 워낙 이제 지수가 높아지니까 선물 가격이 워낙 비싸졌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 증거금을 이 저기 뭡니까 매주 거래소에서 고시를 내요. 아마 이번 주인가가 10.5%일 거예요. 10.5%. 그다음 미니 선물이라고 있습니다. 좀 덜 주고 사는 거. 그게 한 5%.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공부할 거니까 지금은 요게 계약금이 증거금이구나.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일일 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일 정산. 매일매일 정산. 쇽. 일일 정산. 매일매일 손익을 반영해 가지고 하루하루 정산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용어를 공부하면서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아까 두 사람의 이해 당사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해 당사자가 둘이 있죠. 아까 A 농부가 있고 B가 있고 A의 그 농부, 이거 농부예요. 농부. 이거는 상인. 농부의 걱정은 뭘까요? 농부의 걱정. 쌀 가격에 대한 농부의 걱정은 떨어질까봐. 그죠? 떨어질까봐.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죠? 쌀 가격이 뭡니까? 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추수했는데 쌀 가격이 팔려고 하는데 떨어지면 그걸 갖다 농부는 걱정할 거고 B의 걱정, 이 상인의 걱정은 쌀 가격이 올라갈까봐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받아가지고서 마진을 남겨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치솟게 되면 시중 물가라는 것도 또 이 어느 정도 인정된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이익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얘는 쌀 가격이 올라갈까봐 걱정, 얘는 떨어질까봐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간의 이해가 서로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거래로 해가지고서 계약을 매수해가지고 계약을 아까 11만 원에 묶어버린 거죠, 그죠? 그러면 농부는 11만 원에 쌀을 매도 계약을 한 거예요, 매도 계약.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농부는 숏을 친 거다. 그 다음에 상인은 매수, 롱을 쳐놓은 거다. 롱 포지션을 잡아놓은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포지션.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농부는 숏 포지션을 잡아놓은 거고 상인은 롱 포지션을 잡아놓은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둘 간에 만약에 그 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둘 간의 수익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다. 그래서 제로성 게임. 수익자와 그 손실자, 그러니까 이익을 본 자와 손실 본 자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주식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올라갔다가 오르면 다 같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수익이 나지만 내려가면 주주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니에요. 오른 거와 내린 거에 아주 수익자와 이 손실이 아주 명확합니다.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마무리라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게임 시작입니다. 선물은 위험한 게 맞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증거금이 10.5%예요.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계산식을 잠깐만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종가를 본다면 선물 가격이 551.45포인트예요. 550이라고 치자고요. 550이라고. 뭐 제가 머리가 좋긴 하지만
또 그걸 다 뭐 일일이 계산하려면 또 골치 아프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550 곱하기 한 계약, 한 계약을 해서 50만 원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5, 25, 5, 25, 2억 7,500이 돼요. 선물 한 계약 계약이 2억 7,5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와, 그럼 선물 한 개가 엄청나게 비싸네. 그죠?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이걸 다 주지 않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아까 쌀하고 아까 쌀 거래하고 비교한다면 쌀 11만 원하고 같은 거예요. 쌀의 실질적인 가격은 둘 간의 거래는 11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11만 원이잖아요. 맞죠? 근데 아까 11만 원 다 줬습니까? 처음부터? 안 주죠. 왜? 먹고 또 농부가 돈 줬는데 먹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고 먹고 튀우면 어떡할 거야. 어디가 잡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계약금.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그걸 뭐라고요? 증거금이라고 한다 그랬죠. 증거금. 아이고야 씨. 증거금이죠. 증거금. 만 원만 준다 그랬죠. 만 원만. 우선 만 원을 준다 그랬죠. 만 원을 B 상인이 A 개똥이 아버지 농부한테 만 원을 준 거죠. 그게 바로 증거금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재 고시된 그게 10.5%인데 그냥 10%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2,750만 원을 주면은 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한 계약이. 한 계약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싸게 사니까 어유, 야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바로 레버리지 함정, 이 지렛대 효과, 그 함정이 들어 있는 겁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선물 가격이 10%를 올랐다고 치자고요. 10%를. 선물 지수가 550이 10%면 얼마입니까? 55포인트니까 55, 605포인트가 되겠죠? 605포인트예요. 곱하기 1 곱하기 50만 원 하면 5, 6, 30, 5, 25, 35, 3억 2천 3억 250만 원. 그죠? 3억 250만 원이 되죠? 250만 원. 그럼 이거를 2억 3억 250만 원 빼기 2억 7,500원이면 2,750만 원이 생겨요. 수익이 2,700, 10%가 올라니까 수익이 2배가 돼요. 내가 쓴 돈의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10% 올라가면은 선물에서 2배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2배의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와, 씨, 이거 내일부터 이거 공부해가지고 이거 해야겠는데? 이거 장난 아닌데? 이런 분들이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마 10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있을 거예요. 투기적인 거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이거 때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반대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10%가 하락했다고 치자고요. 10%가. 그러면 550이니까 55포인트가 빠지죠. 그러면 495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죠? 495포인트. 곱하기 1 곱하기 50만 원 하면 2,750만 원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로예요, 제로.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이게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 돈을 더 납부하라고 이제 그게 전화가 와요. 그게 우리 전문 용어로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가끔 옛날 영화도 있었어요. 제목이 마진콜. 이게 야, 돈 모자라 돈 넣어. 이 마진콜이라는 겁니다. 그게 10%가 지수가 내렸는데 내 원금이 다 날아간다니까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는 겁니다.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파생이 그만큼 위험한 거죠. 파생보다 더 위험한 건 이제 이 선물보다 더 위험한 건 옵션이죠. 옵션인데 내가 이것까지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진짜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건 정말 뭐 하루에도 2배, 3배 나오거든. 요즘에 하루에 지수 막 올라갈 때 2배, 3배 나와요. 금요일 날 거래소 지수 2.5% 급등하면서 아마 콜옵션이 한 3, 4배씩은 올라갔을 거예요. 하루에 1,000만 원 넣으면 한 3천, 4천 원 버는 거죠.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막 눈 막 뒤집혀지고 막 난리가 나는 분들이 계실까봐 옵션까지 강의는 안 할 텐데 옵션도 알기는 알아야 돼요. 이 시황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선물은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미래 가격 동향의 변화가 불안한 이해 당사자들, 요약하자면 미래 가격 아까 변동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거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가격을 묶어 놓은 거예요. A라는 아까 A 농부하고 B 상인이 결국은 추수철 이 쌀을 수확할 때 돼가지고서의 가격 변동이 생기는 거를 11만 원이라는 걸로 딱 묶어버렸잖아요, 그죠? 묶어버렸죠. 맞죠? 그러니까 보험이에요, 일종의. 근데 거기서 수익이 발생된다는 거지, 문제는. 수익이 발생된다는 거지. 수익이 발생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만 원 수익이 더 생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주식시장에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게요. 자, 아까 쌀 선도 거래에 있어서는 결국은 계약이 종료되는 추수철, 그러니까 이 선물 시장으로 따진다면 만기, 계약의 종료일. 이때 그러면 돈을 주고 농부는 현물, 물건을 줘야 되죠. 현물. 그쵸? 얘는 돈, 여기는 현물을 줘야 되죠. 그쵸? 그러면서 이거는 거래가 소멸, 없어지는 거죠. 사라졌죠. 그게 뭐라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선물 만기가 된다. 응? 쉽죠? 이게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게 원리가. 응?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좋아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기초 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 상품. 아까 쌀처럼 기초 상품인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어떤 거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져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코스피 거래소 대형주 200개 요거를 지수 숫자화를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요게 이제 아까 쌀이에요. 요게 쌀. 이게 쌀입니다. 요게 쌀. 근데 나는 응? 원래대로 한다면 뭐냐면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나는 선물을 아까 농부처럼 매도의 개념, 숏 포지션을 취해놔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야, 나는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어, 미래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나는 위로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롱을 가지고 있을래. 아? 이렇게 두 사람이 그래서 뭐냐면 그래. 그럼 너하고 나하고 계약하자. 한 계약씩. 악수. 했어요. 자, 그러면 둘 간에 이제 해가지고서 만약에 지수가 뭐 올라가지고 얘가 뭐 돈을 벌고 얘는 손해를 봤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응? 가정을 하자고. 그러면 어쨌든 얘는 그만큼의 돈을 계약이 종료되는 즉 3, 6, 9, 12월에 만기 때 얘는 이 매도자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이 매도자는 아까 농부를 개입한다면 얘는 주식을 줘야 돼요. 코스피 200에 시가총액 비중만큼 삼성전자 뭐 한 주, 뭐 하이닉스 두 주, 뭐 이렇게 해서 200개 주식을 다 줘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러려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기라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야 그렇게 좀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 하지 말자. 그냥 숫자로 하자. 숫자로 하자. 숫자로만. 자, 지금 현재가 100포인트예요. 현재가. 그다음에 A는 A하고 B가 있는데 얘가 아까 농부고 아까 그 개념을 계속 제가 유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상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가 100이에요. 지금 100. 100 지수 가정한 겁니다. 얘는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롱 매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 계약을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한 계약을 매도를 했어요. 이 시장에 둘 뿐이 없다고 가정하고요. 얘는 매도를 하고 얘는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계약 만료 시점인 만기가 됐는데 이게 102로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원래대로 한다면 얘가 이만큼의 얘는 물건을 줘야 되고 주식을 줘야 되고 얘는 그 이전에 100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100으로. 계약은 100으로 한 겁니다. 100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100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102가 됐는데 그럼 얘는 플러스 이만큼의 수익이 생기고 얘는 마이너스 이만큼의 손실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주식을 그만큼의 금액을 줘야 되고 얘는 돈만 주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복잡하니까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내가 자 그러면 이게 이 당시에 선물 한 계약의 가격이 1억이었다고 치자.
그럼 이 올라간 만큼을 얘가 얘한테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요게 이제 지금 현대의 주식시장에서의 선물거래 개념인 겁니다. 요게 조금 뭐 요렇게 되면 또 이제 요쯤 되면 아 이거 야씨 복잡한데 막 이런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지. 다시 한번 설명. 다시 한번 설명. 자, 현대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물건을 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게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서 코스피 200 지수의 그 시가총액 비중만큼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삼성전자를 1.26785주 하이닉스 3.32569 지수 주 어? LG 에너지 솔루션 뭐 4.52 이렇게 왜냐면 쪼개다 보면 그 비율에 맞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식을 갖다 좀 찢어가지고 줄 수도 없는 거고, 응? 그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저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아, 야, 이거는 쌀같이 그렇게 주식을 근데 원유는 진짜로 줘요. 원유는 물건을 줍니다. 물론 그 전에 계약을 해서 미리 사전에 포지션을 정리하고 하는 경우는 다르지만 원유는 1개월 단위로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맨날 제가 아침마다 뭐 오늘 서부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이 뭐 배럴당 얼마씩 올랐고요. 이게 다 선물 가격. 금 있죠. 우리 금 가격도. 금 그 가격이 현물이 아니라 선물 가격이에요, 다. 그건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내가 진짜 그 선물 만약에 매수자라면 매도자들한테 진짜로 그 금을 받아요. 저 원유를 받아요. 실제로. 물론 뭐 원유도 이제 원유로 해가지고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고 파는 것도 있습니다만, 응?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대규모 딜을 하는 이 정유업체들이나 이런 데들은 실제 그걸 가지고 저기를 해요. 그 원유를 진짜 줘야 됩니다. 만기 되면. 그래가지고 인도 뭐 6월 인도물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뭐 7월 인도물, 8월 인도물 그 인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주식은 그래서 현물로 오갈 수가 없다 보니까 숫자화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난 거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매도로 했는데 매도로 했는데 지수가 100에서 뭐 95로 빠졌어. 그러면 얘는 수익이 생기지만 매수는 손실이 생기죠. 그 금액만큼을 얘가 얘한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05로 반대로 올랐어. 그럼 얘는 매도한 애는 손실이 났지만 얘는 수익이 났으니까 그걸 부분을 얘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만기 때. 물론 아침에 샀다가 지금 팔아도 되고요. 아침에 사가지고서 야 이거 나 수익이 났다. 얘 1포인트나 수익이 났어. 후다닥 팔아야지. 그냥 정리가 돼요. 꼭 만기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또 요즘 되면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선물은 만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월 만기면은 아직도 뭐 2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뭐 팔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그냥 아무 때나 팔 수 있어요. 자율거래가 됩니다. 내가 수익이 났어. 아니면 손실 났어. 손절매야지. 수익이 나서 수익 내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없어진 거죠. 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스캘핑도 하고 뭐 스윙도 하고 오버나잇도 하고 다양하게 주식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그 포지션이라고 그랬지 아까. 당일로도 얼마든지 팔고 그냥 현금을 둔 채로 넘어가도 상관없고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외국인들이 그날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막 지난주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 선물 대규모로 매도하다가 갑자기 매수로 전환시켜가지고 매수가 아니라 매도 규모를 확 줄여서 넘어가죠. 그러니까 당일로 청산했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죠. 결제를 아직 결제하지 않은 그 약정, 계약 숫자. 약정이 뭡니까? 계약이잖아요, 계약. 우리 뭐 약정 맺었다 이러잖아요. 응? 뭐 계약에 비슷한 의미죠. 이제 그런 용어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 미결제 약정의 증감도 굉장히 중요한 수급상에서 체크 포인트가 되죠. 수급 포인트 수급 분석의 체크 포인트가 되죠. 선행성을 띠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선행성, 어떤 메이저 투자자들의 그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은 선물 현재가 창이 이렇게 딱 떠요. 이렇게 뜹니다. 이게 좀 화면이 잘 안 보일, 그러니까 좀 이거 가급적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뭐 정보,
프로그램 매매 차트 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론가, 괴리도, 이론 베이시스, 괴리율, 시장 베이시스, 거래대금, 뭐 거래대금이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 요 코스피 200이 이제 기초 자산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예, 거래소 선물의 기초 자산 되는 거죠. 아까 쌀이에요, 쌀. 그게 쌀 같은 개념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오르고 내리는 거의 비율. 그다음 뭐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뭐 참고용이고, 뭐 상한가도 있고, 왜냐면 이게 이제 뭐 상한가 명목상 상한가죠. 이제 뭐냐면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 카드 이제 붙일 때 그 정도 이제 비율을 얘기하시면 되는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율, 뭐 금리에 대한 문제도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상장 후에 최고가 뭐 이런 거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위에 보면 미결제라고 있죠. 미결제 증감, 미결제 증감이라는 게 여기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미결적증이 늘었냐 줄었냐에 따라서 시장이 그 방향 결대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건 또 나중에 공부 다 할 겁니다. 이건 근데 알아야 돼요. 이 이론 가격이 뭔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요렇게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이 예전에 대학에서 파생 강의를 할 때 썼던 강의 자료인데 또 뒤져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행운에 이런 게 딱딱 나와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용어가 쫙 나옵니다. 용어에 대한 공부. 용어, 선물 관련 용어에서 이렇게 나오죠. 일일 정산이 뭐니? 또 여기 보게 되면 선물 거래 종류. 선물 거래는 이제 뭐냐면 선물 거래 종류가 아니라 선물 거래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크게 이제 해지, 그다음에 투기적 거래, 스페큘레이션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베이시스라는 게 나오죠. 아까 제가 베이시스라는 거 얘기했죠. 거기에 또 이제 뭐냐면 재밌는 용어 나오죠. 콘텐코, 백오데이션.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콘텐코냐 백오데이션이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컴퓨터로 매매를 하는 거를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를 매매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프로그램 매매죠. 왜 이 프로그램 매매가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의 매매 거래 일간 거래 대금의 외국인들의 매매 대금의 거래 대금이 약 한 60%가 프로그램 컴퓨터가 매매를 합니다. 사람이 매매를 안 해요. 갈수록 이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이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커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수급상에서 그러니까 뭐 HTS에서도 그거 나와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자기 본인 보유 종목들 다 나와요. 뭐 삼성전자 지금 프로그램에서 얼마 매수가 들어온지 아니면 매도가 나온지 다 체크할 수 있죠. 일반 매매에서 예를 들어서 매도가 막 겁나 쏟아진다 치자고요. 그럼 프로그램에서라도 매수 쏟아지게 되면은 매수를 받쳐주게 되면 덜 빠지겠죠. 근데 일반 매매에서 겁나게 매도가 나와요. 겁나게 매도가 나와요. 근데 저기 프로그램도 매도를 또 같이 겁나게 해요. 그럼 주가 폭락을 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반대로 뭐 금요일 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이유죠. 프로그램에서는 많이는 아니었어요. 한 200 몇십억 정도가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뜰 확률이 높은데 거기다 만약에 대구 기관이 막 연락이 받았다면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기관이 연락이 샀죠. 그러니까 더 뜨는 거죠. 프로그램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는 와중에 일반 매매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니까 확 주가 뛰는 거죠.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 프로그램 매매가 두 가지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아비트리지 차익 거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넌 아비트리지 비차익 거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차익, 뭔가 차이를 노리는 매매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건 차이가 없는 거죠. 얘는 이제 선물 가격하고 현물 주식하고의 그 가격 차이를 활용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부 다 할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베이시스라는 거 아까 우리가 요 창에서 잠깐 봤잖아요. 그 선물 현재가 창에서 여기 보면 이제 베이시스, 뭐 이론가 뭐 이런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론가, 베이시스, 그다음에 시장 베이시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차익 거래가 뭐냐면 전체 프로그램 매매 중에서 약 한 40%를 차지했고요. 비차익 거래가 60%였는데 그래서 이 차익 거래가 시장을 굉장히 크게 흔들었어요. 옛날에 뭐냐면 블랙 먼데이 얘기 들었을 겁니다. 미국에서 그날 지수가 하루에 20몇 %가 빠진 날이었어요. 이게 아주 골 때리는 날이었어요. 이 컴퓨터가 그날 아주 시장을 그렇게 만든 장본입니다. 원래는 한쪽이 싸면은 싼 건 사고 비싼 건 팔아야 되는데 워낙 빠르게 내려가니까 한쪽이 싼 게 아니라 한쪽이 계속 비싸다고 컴퓨터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 겁나 팔아버린 거죠. 나중에 또 그것도 그 에피소드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 맛만 보는 거죠 오늘요.
그래가지고 그 블랙 먼데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 용어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뭐 월요일 날 무슨 뭐 한 지수가 2, 3% 빠지면 블랙 먼데이, 무슨 뭐 금요일 날 한 2, 3% 빠지면 블랙 프라이데이. 까불지 말라 그래요. 그때 저거 그 뭡니까 미국 S&P 500 지수가 20몇 %가 빠졌어요. 하루에만. 그러니까 까불지도 말라 그러세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이 베이시스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뭐냐 시장이라는 게 그 이후에 안전장치를 만든 거죠. 사이드카니, 서킷 브레이크니 뭐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참 용어라고 한국에서 만든 제도가 그러니까 이 주식 분석에 있어가지고 차트 분석도 그렇고 우리 뭐 흔하게 이게 저 뭔가 기본적 분석할 때 PER, PBR 뭐 EPS니 뭐니 이런 거 다 그것도 나중에 다 강의할 거예요. 제가 다 이 영상이 한 수백 편 될 때까지 제가 할 겁니다. 수백 편 될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강의를 갖다 계속 저하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건 뭐 이거는 행운아 맞죠? 행운아 맞잖아요, 그죠? 행운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이제 맛배기만 한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뭐냐면 이 용어를 다 배울 겁니다. 용어적인 거를. 오늘은 이 쌀 거래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것까지만 이제 한 거예요. 이거 하루에 또 너무 많이 해버리면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뻥. 어? 여기까지 오늘까지 여기까지 한 것까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셨으면 댓글창에 이해가 잘 됐다 아니면 요런 부분이 좀 이해가 덜 되는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저는 뭐 얼마든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좀 라이브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 교육 영상을 라이브로 해가지고 한 1시간짜리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딱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댓글창에 또 질문 올라오면 수시로 얘기도 해주면서 교육은 원래 라이브로 해야 돼요. 이게 교육에 녹화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용성이 월등히 크죠. 높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뭡니까 농부하고 이 상인이 거래했던 선도 거래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까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규격화돼서 시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해 당사자들을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짝짓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현대 선물 거래가 된 겁니다. 선도 거래가 이제 구태에 의한 방법이라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거를 이제 뭐냐면 밭대기 거래라는 게 있어요. 밭대기. 이제 우리 이제 김장철 되면 이제 그 뭡니까? 김장철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배추 값이 뭐 1년에 폭락이 매년 반복되잖아요. 어떨 때는 막 흉작 들어서 막 금치가 되고 어떨 때는 또 막 배추밭 갈아엎기도 하고 진짜 배추가 작황이 굉장히 들쑥날쑥한 작물이죠. 아까 똑같아요. 아까 기본적으로 선도 그 거래처럼 똑같아요. 농부가 저기 생산자죠. 상인 구매자가 이제 막 전국에 밭 돌아다니면서 이거 괜찮네. 야 이거 한 마지기에 이 쌀 이거 저 뭡니까 저 뭐지 밭대기 한 마지기에 100만 원. 오케이 콜. 그럼 저기 뭐 수확철에 배추 수확철을 미리 가격을 묶어 놓은 거죠. 농부는 뭐라고요? 매도자 숏. 그다음에 상인은 뭐라고요? 매수자 롱. 그지? 그럼 증거금을 줬겠지? 100만 원에서 그럼 10만 원 10% 줄게. 1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수확이 됐어. 그럼 둘 간에 상인은 농부한테 돈을 주고 농부는 상인한테 배추를 주고 그러면 거래 끝. 그 계약은 소멸. 그게 뭐라고요? 선물 시장에서 본다면 만기일. 없어져 버렸어요. 그 계약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거지.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되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을 그렇게 삼성전자니 뭐니를 다 쪼개가지고 그 비율만큼 쪼개서 줄 수가 없으니까 숫자 노름으로 하자. 응? 그래. 아까 농부는 매도자가 되니까 하락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격이 하락을 하면 수익이 나는 거고 매수자는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매수자는 가격이 올라야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둘 간의 합을 하면 썸을 내면 제로가 된다. 그래서 제로 썸 맞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걸 숫자 노름으로 바꿔놓은 게 주식시장에서의 선물 거래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어려운 분야가 맞아요. 이거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저도 옛날에 예전부터 처음 이 선물 쪽을 접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강의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좀 쉽게 설명을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물론 저 말고도 이 선물 거래를 보통 할 때는 이 밭대기 거래 그다음에 이런 식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내용을 강의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지수 선물 뭐 해가지고서 뭐 이거는 뭐 이런 거다 저렇게 해서 이렇게 거래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이해들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개념의 정의를 똑바로 가져가면 뒤는 오히려 쉬워져요. 원리는 간단해요. 원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합성으로 가서 주식하고 선물하고 해가지고서 뭐 이게 수익률 커브 만들고 막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진짜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뭐 펀드 매니저가 되고 싶다 나는 진짜 전문 투자인이 되고 싶다는 사람들은 제가 따로 모아서 한번 강의를 할 용의는 있어도 이게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다 알아요. 제가 그래서 머리가 커요. 들은 게 많아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이제 일요일인데 일요일 날 오늘 오후에도 재밌는 영상 있다가 2시에 또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공부를 선택하고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시장에서의 승자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휴일날 이렇게 쉬지 않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00억 버는 비법 있으면 지 혼자 돈 벌면 되지. 근데 저는 이게 직업이에요. 평생을 이 일로 직업을 삼아서 업을 삼아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직업이고 어, 주식을 사고 하고 싶어요. 저도 정말 할 수 없는 직업만 계속 전전을 하다 보니까 잘못했으면 제가 만약에 그런 게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 벌써 저 깜빵 가 있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저는 뭐 얼마든지 저한테 주식을 매매해서 돈을 벌 시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대열 동참하시면 늘 말씀드렸다시피 큰 돈 벌고 100억 버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자고요. 자, 남은 시간 휴일 잘 쉬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이따 2시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